안녕하세요. 네,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습으로 시작해 볼게요. 복습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복습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학습 방법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은 제일 쉬운 방법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제일 쉬운 방법을 좀 더 복잡하게 이것저것 첨가하면서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워치 쓰면서 아이패드 쓰면서 아니면 갤럭시 탭 쓰면서 컴퓨터 쓰면서 텔레비전 활용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게 뭐냐면 몰입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학습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시간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본을 닦는 게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교과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공부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더 효율적이고 나의 뉴런이, 나의 시냅스가 좀 더 개선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뉴런이라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지식 그것이고요.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뉴런이라고. 그런 다음에 시냅스라는 거는 그 뉴런을 만드는데 얼마나 강력한 신호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복습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 배우고 있어요. 시민이 중심이고요. 정치가 있죠.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국가기관이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가 있어야지만 시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가 없는 사람은 대화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문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4.19 혁명, 시민들의 노력에서 어떤 노력? 시위, 이승만 있었어요. 헌법을 곧 개정해가지고 독재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그러니까 비효율이 발생한 거예요. 효율의 반대, 비효율이 발생한 거예요, 부정부패. 그래서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구, 마산, 그리고 전국 4.19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인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이런 민주적인 사회를 박정희가 나타나서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독재정치를 하게 됩니다. 헌법을 몇 번 바꿔요? 한 번, 두 번 바꾸고요. 우리의 선거권을 빼앗아가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이게 선거권을 빼앗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했죠. 어떻게? 시위로.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박정희가 없어지고 나서 민주적인 사회가 될 줄 알았더니 전두환이 또 나타나요. 47일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노력이 발생하고 5.18 민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죠. 4월, 5월, 6월 노력,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 신문방송을 통제하다 보니까 알 권리가 우리가 침해당했고 탄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전두환한테 요구하죠. 직선제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국민이 요구하지만 전두환이 거부하고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종철하고 이한열이 희생을 하고 나서 열사입니다. 열사.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고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인 시위였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 이어지고 6.25 민주화 선언에서 우리의 알 권리, 언론 자유, 우리의 선거권,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보면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이에요.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선거, 직선제, 군사독재, 민주화 노력.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가 됐고요. 군사독재를 없앴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방자치제, 그리고 지방의회,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을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라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선생님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기침하면 안 돼가지고 컨디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우니까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의원 우리의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거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뽑았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이거죠. 시민 사회공동 문제 해결, 서명운동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발전됐다라는 거죠. 발전돼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뉴스통화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대화,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가 공청회예요. 정당에 가입해서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뭐예요?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평화적이지 않으면 범죄예요. 민주적이지 않으면 독재적인 거예요. 혼자 결정한다. 더 많은 시민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이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 있었죠. 문제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인데, 정치적 우리는 뭐예요? 민주주의로 해결하죠. 그래서 학교 규칙을 만들 때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역 도서관을 어디에 건설할지 정할 때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니까. 예전에는 왕이 이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는 좀 상관이 있어요. 어리면 선거권이라든지 권리가 좀 제한되긴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자유와 평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예요. 자, 학생자치회에서 민주주의, 주민자치회에서 민주주의, 시민공청회에서 민주주의, 지방의회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은 뭐야? 인간의 존엄이 보장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 권리, 평등, 권리. 자, 선거를 해서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전선거, 비밀선거 4가지 원칙으로 뽑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공정, 독립기관.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디자인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용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입을 움직이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몸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하면은 조금 더 강력한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뉴런이 강화될 수 있어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법을 개선할 때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부법을 쓴다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이걸 먹었더니 졸립더라 라고 하면 그 음식은 피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맛이 좋으면 휴일에 드시면 되고, 공부할 때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면서 졸립지 않은 그런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도 어떤 학습 방법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면은 8시간 이상을 추천해요. 선생님도 8시간 이상 자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민주주의적 태도. 여러분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죠. 태도, 학교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혼자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민주주의적으로 학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대화, 토론을 한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용. 너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 너만 맞는 게 아니다. 양보와 타협.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근데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베스트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까? 했더니 갑자기 얘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얘랑은 민주주의적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민주주의적 대화는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정치예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시위를 해야겠죠. 그냥 불평 불만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면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가 합해진 거니까. 그래서 주민회의, 민주적으로 주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주민대표,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원이 나와가지고 대화, 토론을 통해서 베스트한 아이디어를 뽑는데, 이게 베스트한 아이디어가 베스트해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간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기는 좀 그래요. 그럴 수도 최고 아이디어를 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국민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 주인으로서의 권리. 여러분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자유, 권리. 여러분들은 이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 어떻게 노력해? 시위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때 엄청 큰일이 있었어요. 1972년 긴급조치 9번이나 했어요. 긴급조치 뭐예요? 언론 탄압하고요, 집회 없애버리고요, 재판 없애고,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저기 교도소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때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했죠. 그래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이다라고 요즘 재판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는 법을 만들어요. 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에요. 고치거나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달라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존재예요?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우리의 대리인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이 있는 겁니다. 편지도 쓸 수 있지만 이메일도 쓸 수 있고, 트위터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시위도 할 수 있고, 뭐 촛불 집회도 할 수 있고, 서명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줄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과속방지시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나면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잘 했나 못했나 보는 건데, 예산이 세워지면 심의를 해요. 계획 잘 세웠어? 그 다음에 확정해줍니다. 계획 잘 세웠네. 검토는 뭐냐면 계획 잘 지켰어? 이걸 봐주는 거예요. 국정감사 마음에 안 들면 국정감사 요청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좀 복잡하죠.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국무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리인 대통령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뽑은 사람 국무총리, 장관, 국무위원들이 여기 국무회의에 들어가요. 대통령만 우리가 뽑아요. 대통령은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대통령이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대리인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대리인인데 최고 책임자예요. 정부 최고 책임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 책임져야 돼. 뭐든지 다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 다 네 탓이야, 이겁니다. 당신이 예산을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최고 책임자. 그래서 우리가 잘 뽑아야겠죠? 외국에 대한 대표, 우리나라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분들 보면 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말을 조금 해야 돼요. 자, 네,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많죠. 대통령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국 방문했을 때는 이 국무회의를 국무총리도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민주적으로 국무위원들, 장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고 의견을 뽑겠죠. 이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최고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어? 예산을 잘 쓰기 위한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뽑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거에 대한 법이 세워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한 살림, 그러니까 예산 쓰는 거,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 엄청 많은 부와 처가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써가지고. 어떻게? 법 기준 안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니까. 법원은 하는 일이 많아요. 법원은 뭐 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억울한 일을 재판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발생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다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있어요. 공정하게 한대요. 법으로 그냥 막 뭐 깜빵 바로 보내는 게 아니죠. 재판을 갖는 거죠. 재판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고요. 과정 결과를 공개해요.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니까. 또 더 공정해야 되니까 또 3심제도 3번까지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선 변호사를 또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판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자기 본인의 생각, 외부 영향이나 간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재판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어떤 법?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법률, 이 법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 중에 법인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고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될 때,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이 될 때 국회가 고발할 수 있어요. 또 정부는 이런 정당이라든지 이런 뭐 정치인들이, 시민단체들이 민주적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몇 명 있어요? 9명이 있는데 9명은 대법관이라고 해요. 9명 중에 6명이 오케이 하면은 재판에서 요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국가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이에요. 옛날에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세종대왕 같은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 이제 세종대왕은 굉장히 드문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종대왕 같은 분 딱 한 번 있었을 거예요. 막 성격 착하지, 머리는 천재지, 뭐 건강하지, 욕심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 막 민중을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하여튼 민초들을 막 사랑하지. 막 이런 분들을. 근데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혁명으로 이어졌죠. 자, 국가일을 나눠 맡아야 하는 까닭.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에요. 국회, 정부, 법원이 따로따로 해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요. 정부는 살림을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해요. 서로 막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고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옆에서 한번 감시도 해주고, 국회는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법원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정부도 국회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근데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일단 거부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막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권 분립 견제하기 위한 건데 왜 견제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이전의 독재자, 이전의 왕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오늘 공부 빨리 해볼게요. 복습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복습은 중요하니까. 복습이랑 자, 우리의 누련을 강화하는 법은 뭐예요?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고 또 하면 모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랐다, 내가 저걸 이해 못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복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민주정치 원리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한번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봐. 정부 상권 분립이 왜 있는지 알아? 물어보면 그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 여러분들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간 유식해지고 있다라는 거. 뭐를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볼게요. 자,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보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이게 뭐야?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법이 있대요. 따라 휴점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2000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뭐 대형 마트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로 부세통을 이뤘다. 결국 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더 커지고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시장 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폐업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하나 보면은 적을 거는 뭐냐면은 민주정치 원리. 그렇죠. 정치라는 거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이 있었대요. 이 법이 왜 생겼을까? 이제 볼게요. 자, 소영이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을 무엇인지 그 과정을 정리해봤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이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죠? 노력해야겠죠. 이런 소식이 근데 어떻게 요구했어요? 뭘 했을까? 적어볼까요? 하여튼 뭐 시위도 했을 테고 뭐 SNS도 했을 테고 뭐 국회의원한테 편지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요구 이거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노력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알 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호해야 돼라고 여론이 형성되었대요. 그럼 정치인들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정치라는 건 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언론에서 보도한 거예요. 근데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뭘 해요? 공청회가 열렸대요. 공개 청문회예요. 공개 청문회.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대요. 전통시장법 정부 견제했대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전통시장 상인 했대요. 그랬더니 언론 여론 막 적어야 돼요. 여러분 메모하다 보면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해? 내가 수업만 들으면 졸려? 왜 졸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잠을 자라 라고 뇌는 신호를 보내겠죠. 왜냐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니까. 자, 정부 막 쓰는 거예요. 말도 하면 더 좋죠. 대정부 질문. 왜 국무총리가 여기에 서가지고 국무총리가 질문 받는 거예요. 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질문 받는 겁니다. 그럼 막 혼나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 견제 국회는 정부하고 일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정부를 견제하기도 해요.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대요. 법을 만들었대요.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또 뭘 만들었어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 그러니까 헌법 1등 헌법, 2등 법, 3번 조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법에도 이렇게 등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헌법, 2등 법, 3번 조례예요. 근데 다 무서운 거야. 어기면 큰일 나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대형 할인점에서는 또 뭘 제기했대요?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누구한테 소송한 거예요? 국회를 헌법재판소에 소송한 거예요. 위헌소송.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줬죠.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옳다고 판결했다. 네. 자,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기관 뭐예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또 자유와 권리, 이거 헌법에 써 있어요.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주권 그리고 권력 분립, 이게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 이게 원리래요, 원리. 그럼 적어볼까요? 자, 국회에서 뭘 만들었어? 법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대형 할인점은 짜증 나겠죠. 대형 할인점. 왜냐면 돈 맨날 벌고 싶은데, 많이 벌어야 되는데 주말에 못 하니까. 대형 할인점에서 뭐 했어요? 소송했어요. 소송. 이 법을 소송한 거예요, 국회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졌죠. 그래가지고 국회, 그래서 국가기관이 있어요. 정부, 국회, 법원이라고 할게요. 법원 이렇게 있겠죠. 네, 국가기관들은 서로 뭐예요? 국민, 자유, 권리.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혼자밖에 없어요. 이래서 혼자 있어야 되나봐요. 꽃가루가 날리나봐요. 오늘 알레르기가 터지네요. 창문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자, 국민 자유 권리를 보호해야 된대요. 헌법에 써있는 거, 국가기관의 일이죠. 자,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주권 그리고 권력 분립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국민 자유 권리 보호예요. 자, 볼게요.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죠? 네. 민주정치 원리 배우는데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왜 생긴 거야? 주권, 국민 권력 분립. 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전통시장 상인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야. 왜? 대형 할인점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언론이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론이 생긴 거야. 요렇게 했더니 국회에서 뭘 열었어요?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법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국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에다가 요 대정부 질문을 하죠. 이 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부를 견제했어요. 정부는 대형 할인점이 활성화되는 걸 원했나 봐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법?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고소했죠. 네.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결해줬죠. 아니야, 이거 괜찮아. 그런데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은 정부, 국회, 법원이에요.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 자유, 권리 보호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권이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알레르기가 조금 왔네요. 오늘 좀 수업이 길었어. 그래도
남은 시간 요거 정리해가지고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는데요. 색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검정색 펜으로 써요. 선생님이 가장 낮은 노트 필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해야 돼. 동그라미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주세요. 훨씬 예쁘게 이런 데다 막 그림 그려도 좋아요. 여러분 공부 시간이 5분, 10분, 50분, 2시간, 3시간 아깝나요? 공부 시간은 길어야 돼요, 여러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